안녕하셨어요? 연두쌤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 지속과 장마철 이런 환경이 겹쳐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 조절, 기분 조절을 잘해서 어떤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지속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엄마의 10분이 아이를 바꾼다. 연두쌤과 함께하는 가족 성장 이야기. 오늘 바로 이 정서 조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서라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그 전반에 흐르고 있는 지속적인 나의 마음의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정서 조절 능력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고통의 감정을 느낄 때 그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그 안정된 감정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합니다. 네, 정서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려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자동으로 자분자분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정서라는 주제에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치과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두려움에 치과에 가기 싫다고 화를 내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서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엄마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엄마는 치과 하나도 안 무섭던데 우리 민수는 겁쟁이구나? 만약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면 그것은 아이의 두려운 감정이 별것 아니라는 듯 무시하거나 혹은 비난 또 심지어 조롱으로 느끼게 되어서 아이는 수치심과 함께 수용을 받지 못해 무기력해지거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 너 뚝 붙이고 그만해. 아빠에게 이를 거야.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면 위협을 통해 아이의 감정을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반응하는 어머니도 계시겠죠. 치과에 잘 갔다 오면 너 게임하게 해줄게. 아니면 무엇을 사줄게. 네,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틈만 나면 찡찡거리면서 약삭빠른 감정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해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부터 구독하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을 탐방하면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모로서 성공적인 본인의 영역을 구축한 강점을 찾아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왜 그 어렵다는 유튜버로서 성공의 열쇠를 거머쥐었을까? 네, 분명 거기에 응당한 이유와 까닭이 있을 테고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그들의 강점을 배우는 것은 지극히 저에게도 누구에게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성공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서 발휘된 강점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너무나 유명하신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님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네, 경제 유튜버로서 많은 팬덤을 구축하고 계시죠. 네, 이분이 발휘한 강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끈기, 그죠? 열정, 긍정 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바로 이분의 감성 조절 능력 혹은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신사임당님은 과거 직장 생활에서 우울감을 많이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을 앓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단단한 분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감성적인 성향에 어떤 민감성을 가지신 분으로 보입니다. 신사임당님 이분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따뜻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겨울에 조금씩 쓰면서 비축해 놓듯이 꾸준함과 지속성을 모든 일에는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끈기를 지속시키는 정서의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을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네, 모두 다 정서를 침착히 면밀히 조절하는 정서 조절의 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이루어낸 현재도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이렇게 정서 조절을 잘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치과를 가기 두려워하는 아이의 사례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아이와 같은 경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공감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치과는 무서울 수 있지. 엄마도 무서운 걸. 우리 민수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닐 거야. 네, 아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민수가 많이 무서운데 치료는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시간을 주었는데도 아이가 적절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예시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수가 치료를 받는 동안 엄마가 손을 잡아줄까? 아니면 간호사 누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옆에서 해달라고 말해볼까? 물론 아이가 가능하면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셋째, 아이가 이겨내야 할 일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민수야, 오늘 병원은 꼭 가야 돼. 충치가 더 커지면 앞으로 더 고생할 수가 있어. 방법을 찾아서 힘을 내서 병원에 가보자. 그래야 앞으로 놀이터에서도 힘차게 뛰어놀 수가 있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오늘 완수해야 할 일을 제시를 하고 스스로 혹은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방법을 찾는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공감을 받으며 적절한 대안을 찾아 나가는 정서 조절 능력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서 조절 능력은 일생을 걸쳐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나아가 궁극적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정서 조절은 부모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성 능력의 발달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직한 정서 조절의 방법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첫째, 자녀의 감정을 공감을 해서 충분히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그럴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의 힘을 발휘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어떤 난관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아이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너무 어려워하는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함께 방법을 모색해 봐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아이가 오늘 완수해야 할 일, 이겨내야 할 일을 정확히 제시하는 거였죠. 이 정서 조절 능력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길잡이가 되어서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정서를 잘 조절해야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서 조절의 힘을 잘 발휘해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엄마의 10분이 아이를 바꾼다. 연두쌤과 함께하는 가족 성장 이야기. 오늘은 정서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엄마로서의 바람직한 그 모습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해피브릿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